이 단일화, 국민의힘 단일화 때문에 지금 당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당 지도부가 빨리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나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내가 내일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담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저녁 6시부터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1시간 15분 만에 종료가 됐고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고 끝냈어요. 자, 일단 한덕수 후보는 브리핑을 하지 않고 떠났고요. 김문수 후보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단일화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나름의 단일화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갖다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 당에서 하는 얘기를 자기는 따를 것이다. 당에서 해주는 거 외에는 준비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오늘 회동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나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만날 필요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지막 기한이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이후로는 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 되는 거냐 나로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라고 한덕수 후보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 등록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끌어내는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단일화가 불발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오늘 상황을 누가 압축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한덕수 당에서 결정해달라. 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네. 김문수 내가 당이다. 이게 딱 한마디 치고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평행선을 걷고요. 내일 아침 10시, 오전 10시에 관훈 토론회라는 걸 해요. 네. 중견 언론인 클럽에서 하는 꽤 그 전통이 있고 유서가 깊은 토론회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경선 때 1억 해서 3억을 냈거든요. 네. 그 별로 돈도 안 많으신 분인데 본전 생각 나지요. 이게 뭐 지금 후보된 지 며칠 됐다고 뭐 바로 뭐 단일화해서 뭐 한덕수 쪽으로 내가 넘겨줄 것처럼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한덕수 후보는 이미 관훈 토론회 했어요. 6일 날 했습니다. 네. 일단 내일 10시에 관훈 토론회도 좀 하고 그래서 김문수라는 분이 좀 투자한 3억에 대한 본전도 좀 어느 정도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도 아예 그 불발될 가능성보다는 워낙 그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의 단일화 압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렇게 완전히 불발된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두 사람 단일화가 이렇게 막 핫해지니까 네. 마치 누가 단일화가 되면 되게 월등한 위치에 오르는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이 단일화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네.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좀 이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봐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이기는 딱 열쇠를 쥐게 되고 네.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패를 하게 된다면 두 사람의 포지션이 이렇게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좀 객관적인 환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은 쌍권총 믿다가 네. 기관총에 난사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제가 장고지 않습니까? 네. 총기류에는 좀 아는데. 총기 전문가시죠. 당에서 어떤 언질과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정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꽃길 펼쳐주고 게다가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본인 생각에는 부정적이지 않은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다고 하다가 저는 덜컥 걸려가지고 오늘 한 80분 정도 두 분이서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75분. 지극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살아생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상대가 게다가 네. 김문수 후보거든요.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잠깐 공개된 화면에서 볼 때도 한덕수 대행은 준비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 막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김문수 후보가
끊으면서 김문수 후보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빨리 다 나가시고 본론 이야기합시다. 딱 요 태세였었고 네. 한덕수 대행은 왜 이게 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라는 걸로 비추어질 정도로 소극적이더라고요. 네. 예, 당에서 약간 알아서 했을 줄 알았는데 나를 왜 여기로 끌어냈어 그렇죠. 뭐 이런 표정. 긴장해 있고 네.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결과 브리핑을 물론 김문수 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했겠지만 네. 많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 한덕수 후보가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단일화가 여기서 불발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은 물론 아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대형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뒤엎을 수 있는 키는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자극적인 선거 운동은 선거입니다. 네. 후보를 합치는 과정들 이런 것들 어디에서 그런 그 메가 이벤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든 안 하든 네. 이걸 가지고 계속 붐업시키는데 이용을 할 거고 아직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 남아 있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시간은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게. 그래요? 여론조사 하는데 그래도 한 이틀은 하지 않나요? 세게 돌리면 빨리 끝날 수 있고 아마 안심번호 다 신청해놨을 거고 네. 뭐 토론한다? 뭐 토론 채널을 못 잡겠습니까? 아니면 공동포차라도 빌려드릴 공동포차 수도 있는 가능합니다.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한다고 하면 한 이틀 정도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렬될 상황은 그렇게 딱 결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일요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지막 맞습니다. 날이니까 네. 아직 3일 한 네. 4일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1일이 후보 등록이죠. 10일하고 11일. 네. 이틀 11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토요일까지. 그런데 이제 한덕수 후보가 꽤 그 강수를 부른 거예요. 11일까지 안 되면 난 후보 등록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그러면 나만 나쁜 놈이란 욕을 다 먹으란 얘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 할 때도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덕수 후보는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 뭐 이렇게. 뭐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말 그대로 끝까지 버티면 그냥 자기가 다 후보가 되고 뭐 이제 해피한 상황이 되는 거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미 오늘 저녁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누군가가 우리 전부 다 단식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모양입니다. 단일화를 할 때까지. 단식을 그렇습니다. 한다? 무서운 거죠. 이게 누구를 압박하는 걸까요? 이게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통 압력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진짜 끝까지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11일 이후로는 후보 등록 안 한다. 단일화 안 되면 국민의힘 기호로 나가지 그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나는 꼭 단일화를 해야겠어라고 배수진을 친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나 좀 빨리 시켜줘. 제발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 의도 뭐라고 보세요? 후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나 후보 등록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번 대선 국민의힘으로서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네 진짜 망할래? 할 생각 없어.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 거라고 봐야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돈 문제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무소속으로 어떻게 이 대선을 치릅니까? 한덕수 후보 재산이 뭐 몇천억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백억 든다면서요? 그렇죠. 뭐 공보물만 해도 한 30억 유세차까지 해버리면 유세차 이런 거 한 몇백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보전을 받으려면 득표율이 15% 해야 다 돌려받고 10% 이상이면 절반 정도 돌려받습니다. 네. 만약에 김문수 출마, 한덕수 출마 각각 하면 한덕수 후보가 몇 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15%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보면서 11일 지나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했지만 네. 11일 이후면 본인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하나 실토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걸 만나기 전에 그걸 되게 강경수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네. 누구나 사실 예측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11일 지나고 나서 무소속으로 갈 거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 가는 토론회에서 물어봤는데도 계속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든 저거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두 사람 다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네.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이길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갔다? 경선이 폭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붙으면 질 것 같으니까 멈칫대는 거고 네. 한덕수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후보들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게 이 위협 요소가 될 만큼 치고 올라가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점점 당의 후보가 되고 나면 이게 무소속 후보가 불리한 게 뭐냐면 인물로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당 후보에 비해서 이 동력을 유지하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버텨지거든요, 당이.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몇몇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밝혀야 되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둘이 붙이면 네. 한덕수 후보가 훅 앞서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3자 대결이나 가상 대결을 붙이면은 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거의 1, 2%포인트 정도.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최악의 순간에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드랍시키고 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김문수 후보만 나쁜 사람 될 것 같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는 네. 본인의 거취에 대한 방향을 상실할 뿐더러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지를 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해서 한쪽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의 이 외톨이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상황까지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회동이 저는 약간 불발될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회동 직전에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그 식당 앞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성토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회동이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다시 열어서 내일 뭐 후보자 토론하고 뭐 모레부터 여론조사 해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회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결렬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한 게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협상을 들어가는데 이게 결렬이 되든 아니면 합의가 되든 선관위가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거 잘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지도부가 결렬될 걸 미리 보고 이걸 좀 한덕수 후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세요? 선거는 후보의 싸움입니다. 네. 후보가 버티면은 그 힘을 감당하기가 저도 이야기 나눴지만 당이 김문수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교체를 하거나 이런 시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오히려 그 기사만 봤을 때는 결렬되든 진행되든 간에 어쨌든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다. 근데 김재원 비서실장 이런 데서 조금 좀 과민하게 그 표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해를 좀 한 거다. 예.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비슷합니다. 말이라는 게 둘이 금방 하고 나서 돌아서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른바 쌍권 이분들이 친윤석열 맞잖아요. 네. 이분들 내심 가슴속을 열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김문수 어떻게 빨리 접고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해서 우리 대선 치르자 입당시키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이 읽은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악의를 가지고 김문수를 어떻게 쓰러뜨릴 것이냐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건 아니고 상황 대비 해야죠. 상황 대비를 어떻게 안 합니까? 근데 네. 그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이 조금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해석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내일 추가로 단일화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또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난 토요일에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반드시 단일화할 것이다. 빨리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이 착착착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내가 공식 그 대선 후보인데 당에서 나를 대선 후보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뭐 백드롭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뭐 당무에서도 배제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이거 당에서 너무나 자기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에 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단일화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건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진정성은 있었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경선 3억이나 되고 돌파해서 여기까지 돈이 중요하군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걸 후보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당신 됐고 이제 빨리 비켜줘 이렇게 당에서 자기를 취급하니까 그 기분이 나쁜 거죠. 네. 당에서 좀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네, 저는 거군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당에서 또 하나 뭘 잘못했냐면 김문수라는 정치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이 보통이 없는 분이에요, 네. 사실은. 옛날에 이제 운동권 때부터 유명한 신화가 있는데 1986년일 겁니다. 인천에 1987년 6월 항쟁 1년 전에 네. 인천에 그때 표현으로는 5.3 사태, 지금은 이제 5.3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인천, 부천 노동자들이 다 그 신민당 현판 대회 할 때 들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운동권 안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 전두환 정권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사건 확대해서 우리 다 잡혀간다. 하지 말자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온건적인 태도를 갖고 강경파였군요. 그 이제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실제로 다 잡혀갔어요. 네. 근데 인천, 부천 이쪽 노동운동이 전부 다 이른바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좀 뭐 미안하다고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96년 총선에 신한국당으로 입당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품 안에 탁 안겨버린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해서 뭐 전광훈 목사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쪽으로 또 넘어갔죠. 붙잡고 자유통일당 창당을 하고 또 뭐 박정희가 옛날에 박정희하고 싸우던 사람인데 학생운동 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박정희가 굉장히 위대한 정치 지도자다. 그다음에 또 이승만은 진짜 그 위대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전광훈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됐든 하여튼 가장 극단적인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극좌에서 극우까지. 네. 이게 전향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후보가 돼 있는데 저 조그만 국민의힘이라는 소우주밖에 안 되는 게 나를 중심으로 안 돌고 어디 한덕수를 중심으로 돌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좀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당 지도 입장에서는 당지도에서 사람을 좀 잘못 본 거예요. 이준석도 쫓아내고 한동훈도 쫓아냈으니 예고를 김문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김문수 후보님은 참 위대하신 네. 분이고 이 소우주는 당신을 중심으로 돕니다. 이렇게 좀 아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빨리 비켜달라고 했다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저는 민주당은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새로운 블록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가는 게 뭐냐면 자 당장 한동훈 후보가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그 쌍권총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선에 출마했었던 후보들이 네. 다 비슷한 선과 라인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벌써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 선거 출마 의지를 가지면서 이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당원 모집하고 가입해달라. 있습니다. 미국으로 조금 가려고 했던 그 홍준표, 야, 복귀 시점이 이렇게 빨라질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벌써 딱 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 있어서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월등하지 않은 이상은 네. 이렇게 되면 당심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하루 이틀이라도 김문수 후보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전략적으로 단일화라는 게 유리하기도 하고 경선이라는 퍼포먼스를 지나고 나면 후보가 됐을 경우에 생기는 컨벤션 효과로 한덕수 후보가 적어도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지지가 반등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실제로 후보는 지지가 있으면은 제일 센 사람이 되는 거고 네. 없으면은 제일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힘들게 돼가지고 그대로 갖다 바친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버티면은 한덕수 후보 아웃됩니다. 네. 지금 또 다시 속보가 나왔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 단일화 약속 지켜야 된다. 오늘부터 단식 돌입하겠다. 아까 송한용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식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이제 김문수 후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절차가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국민의힘이 전국이 뭐 그다음에 전당대회 미리 이제 사전에 열기로 이제 고지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거 후보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 차원에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바꿀 수 있으면 거기 집중하시죠. 단식이나 퍼포먼스를 왜 합니까? 그리고 단식이나 이런 비장한 결정을 하신 분들께 진짜 죄송한데 네. 11일까지면 단식하는 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11일까지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네. 그 엄청난 제1당 여당 야당의 전당대회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정해집니까? 운동장 비어있는 날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이냐면 제도적으로 필요한 환경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1일 후보 등록 마감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단일화나 논의 자체가 사실 그쵸, 의미가 없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네. 그 전까지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 액션을 하겠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그 속도대로 여차하면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서 네. 당을 장악하고 선거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없다. 네. 근데 이제 그게요, 이게 일종의 치킨 게임 비슷한 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서로 상대를 협박하는 거죠. 진짜 같이 죽을래? 지금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 친윤석열 계열의 꽤 중요한 당직자가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절반쯤은 농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에다가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에서 공천장에 당대표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직은 들고 나르샤의 두 번째 버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김문수 후보 이런 식으로 못되게 하면 우리 그거 안 찍어준다.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럼 우리 당 후보 없는 거고요. 한덕수도 물론 출마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한 30%나 40%좀 득표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무서운 거죠. 그분이 기자들한테 오프 더 레코드 전제로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 김문수 쪽에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했지만 이미 기사가 다 나긴 했습니다. 익명으로 쓰겠죠. 네. 실명으로는 안 쓰고. 그래서 김문수를 협박하는 거죠. 근데 김문수 후보로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키는 김문수 후보가 지고 있습니다. 둘 다. 네. 두 종류의 치킨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하고 비대위 간의 치킨 게임이 있고 네. 후보 대 후보의 치킨 게임이 네. 있는데 여기에서 비대위나 한덕수 후보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정권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갈 거냐, 비대위를 해체시킬 거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키는 김문수 후보가 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라도 여론 동향을 보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유리한 선택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쌍권총은 빈총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아까 얘기했던 공고된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위협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했는데 가처분 신청 오늘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결과는 뭐 하루 이틀이면 나온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가처분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전당대회가 열리는 게 중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원 분위기에서는 이거 개입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최근에 뭐 우리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대법원 뭐 판결 이런 거 이게 정치 쪽에 우리 손 잘못되면 우리 큰일 나는구나. 네. 이런 게 이게 이제 사법 조국주의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정치 쪽 일에 법원이 깊숙이 개입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판단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알아서 하세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알아서. 그건 정당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법적인 대응을 조치를 하는 게 무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게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말씀대로 법원이 지금 며칠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는 11일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냥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 맞습니다. 사라지는 신기루에 한덕수 후보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제일 관건인 것이지 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액션이다. 그거는 예. 가처분 신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인 얘기도 나와요. 이제 어쨌든 당 차원에서 뭐 오늘 단식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텐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이제 당무 우선권을 가졌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대위 해산권도 쓸 수 있다. 대선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비대위 해산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데 만약에 당 차원의 압박이 계속됐을 때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 해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김무성 예전에 그 옥새 파동이 있었을 때도 네. 결국 봉합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옥새 파동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일부 후보에 대한 공천을 안 주는 문제하고 네. 그 공당의 대선 후보를 안 내는 문제하고는 무게를 이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요. 그래서 바로 또 저쪽이 잘하는 게 태세 전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바뀌고 또 럽샷 한번 하고 힘을 모아서 이재명 후보를 막읍시다. 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해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럴 겁니다. 그를 김문수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당내 기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를 정도로 아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명분만 좀 세워주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속보가 나왔는데요. 오늘 전당원 투표를 했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 전당원 투표 결과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속보 좀 띄워주시죠. 몇 %인가요? 퍼센트가 지금 언론사마다 달라서. 퍼센트가 언론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88.2% 그러니까 거의 90%에 육박한 정도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단일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사실 뭐 많이 나올 거라고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으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의 압박이 좀 될까요? 뭐 원래 있던 거고 수치로 확인되는 거고 아무튼 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할 테니까 그 중단하라 했는데 쌍관이 중단 안 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발표까지 했고. 유감이다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뭐 좀 크게 의미가 있는 뭐 그런 장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의외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어떤 게 더 정치의 무게가 있겠습니까? 당원 여론조사까지 해서 몇 차에 걸쳐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당심이 표출된 후보와 네. 너무나 당위론적인 그리고 급하게 조직되어진 이 여론조사 결과 이 현재 시점에서 저게 되게 중요한 의제로 보여서 그렇지 결정의 무게나 과정으로 보면은 네. 그냥 참고사항인 거고 압박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수단이 되는 거지 압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뭐 무기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내일 다시 한덕수 후보를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만약에 만나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 단일화의 과정이 거쳐서 단일화가 될 텐데 만약에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뭐 시기의 문제도 있고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하겠다고 진행이 될 경우에 네.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는지가 첨예하게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경우에 지금 조사 결과들로 나오는 걸 보면 한덕수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경쟁력 부분,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 부분으로 물었을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걸 김문수 후보도 알고 한덕수 후보도 알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했던 게 뭐냐면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할 때는 50%씩 반영을 했습니다. 적합도나 이걸. 그래서 반영해가지고 그걸 양쪽 기관에서 해서 절충을 해서 진행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할 때는 그 상대 후보에 비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약간 좀 이게 썩배 경쟁력 부분으로 이렇게 갔었던 건데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는 양보하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본인은 뭐 이거에 대해서 갖다부터 의견 내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겠죠.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결국은
설문 문항의 디테일에서 사실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들을 보십시오. 한덕수 후보는 계속 하자고 했었던 거고 네. 김문수 후보는 약간 머뭇거렸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가 되는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냐면 김문수 후보의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는 기세 싸움이 그 정치인이나 선거판에서는 실제로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결정을 했느냐 불리한 줄 알지만 공당의 후보라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협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받아들인다라고 갔을 경우에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등등 한덕수라는 가계문자를 세워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네. 다 일치단결해서 갔을 경우에 짧은 기간이지만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네. 그러면은 경쟁력으로 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정당이라는 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다 김문수 후보랑 맞습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쪽으로 좀 편을 들어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좀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셨고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 경선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고요. 네. 내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훈클럽 토론도 해야 되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일단 뭐 만나자 그 얘기 이제 오후에 만나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설계를 디테일하게 해서 이제 거기서 승패가 갈릴 겁니다.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대략 누가 더 유리한지도 대략 뭐 약간 뭐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네. 뭐 좀 차이도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이 중요할 겁니다. 이게 오늘 올 7일인가요? 네. 내일 8일, 9일, 10일, 11일까지 매일 거의 모든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당사자들이 마지막에 단판을 해서 결정 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양쪽 두 후보의 참모 역할을 하는 분들이 뭐 단판의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갖고 이제 뭐 조항을 갖고 뭐 합의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막판에 후보 둘한테 그냥 단판 지으세요 하고 몸 걸어 잠그면 이제 안에서 한 사람이 못 견디고 내가 이제 포기할 테니까 그냥 하세요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한데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역시 그 김문수를 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했죠. 이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준석 후보가 한 얘기인데 저도 그쪽에다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판돈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권력 의지의 문제로 보는 거죠. 아까 좀 설명해 드렸듯이 김문수라는 분은 노동운동부터 해서 뭐 제야, 민중당, 신한국당 뭐 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정치 쪽에서 겪은 사람인데 이 한덕수 전 총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역대 정권에 이리저리 올라타고 갈아타면서 좀 기회주의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출세를 한 분이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저는 아직도 그래서 이제 한덕수는 안 나온다 쪽에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출마 선언을 했지만 네. 그건 나온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억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둘이 끝까지 치킨 게임을 하면 결국은 한덕수 후보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한용 기자님 말씀대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거나 혹은 뭐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되거나 아니면 단판을 해서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한덕수 후보가 드랍하거나 어떤 경우든 김문수 후보가 돼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계속 밀려고 했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줄까 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안 할 방법이 없죠. 자기 당 후보인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 네. 많은 선거 자금을 누굴 위해서 쓰겠어요? 그렇다고 아까 뭐 친윤석열계 의원처럼 진짜 당대표 직인을 안 찍어준다? 이것도 말이 그렇지.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는 분이 그분의 인격으로 보면 만약에 포기를 하면은 전폭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에서 지금 단일화를 요구하는 게 더 큰 명분이고
이제 이른바 친윤석열계 쪽에서는 김문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덕수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최종 결론으로 김문수 이렇게 두 분이 결단을 내리면은 친윤 쪽에서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선생님 결단 쪽으로 딱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 보네요. 뭐 가정법에서 가정법 그렇다면 네. 그런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판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그냥 물러서기에는 양 후보가 쏟아본 게 너무 많다. 한 후보는 저는 공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던 거고 또 한 후보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네. 본인의 인생을 걸고 사실은 딱 이렇게 갔던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한 후보가 그 말씀처럼 본인 의지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사실 들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내리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돈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는 3억 썼는데 네. 한덕수 후보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아직 하나도 안 썼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지금 물러서도 손해 나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통해서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결렬되어서 11일 이후로 그냥 한덕수 그 후보가 드랍을 하든 네. 어찌됐건 간에 11일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정해지면 당력은 그쪽으로 총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네. 예. 자,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선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삐끄덕거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해라. 이런 이제 동료 글을 올리고, 자, 한동훈 전 대표의 포지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얄밉죠. 하는 방식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동훈 후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후보의 편을 딱 들어주거나, 결과적으로는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위치에 서 있을 거면서, 말로는 어중간하게 이렇게 가는 스탠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냥 직선으로, 정치할 때는 보니까 직선으로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줄게. 조건 없이. 난 승복하고 당신이 옳다. 네. 그렇게 해서 딱 막아주는 게 사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때 서로 빚을 지워주는 것이지. 뭐 이게 도움을 좀 받았는데 찜찜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주판을 튀기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와줬을까 이럴 때 괜히 저는 말 가지고 손해보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려면 정확하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딱 앞장을 서가지고 다음 당권들을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이준석 후보도 뭐 기시감이 느껴지고 전에 네. 한번 당했던 것 같다. 저래서 두 사람이 안 되는 거구나. 그 뒤에서 패배자들이 뒷담화하는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큰 정치하는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승복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오늘 한 얘기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습니까? 얄밉다. 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말을 한동훈 전 후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지금까지 숱한 공덕포차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이 어떤 게 있냐면은 줄 때 확 다 해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까고 네. 그리고 어떻게 내 돈 돌려줘.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나가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표현을 아싸리 하잖아요. 이게 정치에서는 사실은 그런 멋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싸리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참고로. 사투리입니까? 예. 그래요? 제가 공동포차하면서 사투리를 처음 쓴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는 조금 더 좀 단련이 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감히 그런 생각이 이 듭니다. 발언 때문에 대선 지고 나서 전당대회도 쉽지 않겠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 당권 잡는 정도로. 것도. 예,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발언이 얄미운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쌓여가지고 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자제를 못 하나 봐요. 진짜 그게 안 궁금해요. 됩니다. 그게요. 어디 안 갑니다. 그게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결함을 반드시 결함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처럼 똑똑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키도 작지 않고 뭐 다 장점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겸손하기까지 하면 너무 완벽해서 안 되나요? 너무 완벽하죠. 그래서 그 약간 문제가 있도록 결합 유전자를 심어준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아까 장군님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했는데 정계 은퇴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간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미국 아직 안 갔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전화 다 받고 계시고요.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계십니다. 자,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한덕수 후보한테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압박하면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종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실은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는데 100배 사죄하고 은거해라.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교체할 거면 경선 비용 다 돌려줘.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홍준표 전 시장의 의도 뭐라고 보세요? 정계 은퇴한 거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계는 은퇴할 거예요. 앞으로 네. 뭐 정치를 다시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 3막이라는 표현을 썼죠. 미국 가는 이유가 내 인생 3막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인생 1막은 검사, 인생 2막은 정치인, 인생 3막은 얘기 안 했죠. 네. 저는 연예인에 오히려 가깝다. 아, 연예인. 뭔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이미 즐거운데 더 즐겁게 지금 우리 해주는 공덕 포차를 또 즐겁게 해주고 계시죠. 이분이 이게 저도 굉장히 벌써 이제 이분 본 지 한 몇십 년이 돼요.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잊혀지는 거. 예, 남의 관심을 못 받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데 검사 네. 시절부터도 정치인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를 무슨 이거 정계 복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자, 대구에 가서 페이스북에 글을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잊혀지기 싫은 겁니다. 나 중앙정치 안 하고 있지만 나 홍준표야. 나 여기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멘탈이다. 이렇게 보시기에 맞을 겁니다. 정계 은퇴는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정치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어떤 역할을 하실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저는 뭐 정치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감정선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분노, 섭섭함, 거기다가 약간의 고소함도 있을 겁니다.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안 되고 잘 될 줄 알았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위트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경선 돈 달래달라는 게 정말 각 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는 거면은 사실 오히려 우스운 건데 네. 이 흐름에서 그런 멘트들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목표 지점들을 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하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복귀하셔가지고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하는 건 좀 덜 얄밉고 재밌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건 좀 얄밉다. 이 차이가 뭘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하네요.